Chán.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며 진실을 향한 그 외침은 우리의 가슴에 불꽃을 지펴 여성분들 이쪽 오세요. 멀게 모아야 돼가지고 멀게 모아야 되거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영광의 순간을 손에 쥐자 빛나는 내일을 위해 나가자 당신의 길을 믿고 함께 나가리 나는 애국자가 아니었다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다 이 나라가 싫었다 하지만 어두웠던 나의 이성에 빛이 비추었고 시민으로 거듭났다 나는 생각하고 행동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애국자가 될 것이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향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향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전국의 앞날은 향해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전국의 앞날은 향해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향해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행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겨냥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본 시국선언은 교내가 아닌 교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집회 신고 후 이루어지는 집회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분들의 통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계명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이신 분이 계시다면 시국선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계명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네, 5초 세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1, 2, 3, 4, 5,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계명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랑스러운 계명대학우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러시아 중앙아시아학과 23학번 김명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이신 계명대 학우 여러분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대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의 당위성을 부정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가의 권위를 흔드는 불의에 더 침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개최합니다. 대구는 줄곧 애국 보수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차관 1,300만원 상한을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자유 독립을 위한 3.1절 운동을, 6.25 전쟁 때는 낙동강 최전선에서 주적 북한과 중공군을 막아냈으며 현대의 민주공화국에 이르렀어도 애국 보수의 성지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이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적들이 이 근간부터 흔들어 대한민국을 통째로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세는 보수의 근간 대구까지 뿌리채 흔들어 우리의 맥을 끊으려 드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좌파 카르텔, 친중 종북 대통령의 매국 및 간첩 활동, 편파보도, 가짜뉴스, 왜곡 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갈리는 언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라는 북한의 지령,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화교 혜택 등은 모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의 드론 예산 삭감, 간첩법 개정 반대, 청년 예산 삭감, 아이 돌봄 예산 삭감 등 한미일 동맹 약화, 문재인 이적 행위에 대한 감사원장 탄핵은 그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의 주적, 중국과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장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보 불감증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칼이 오가지 않는 한계없는 전적인 하이브리드 전 위에 있으며 반국가 세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태에 침묵하는 이들을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단테는 침묵하는 자들의 최후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침묵하느냐, 침묵하기를 거부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진실을 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앞에 침묵하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 말로는 비참할 것임을, 우리의 목에 들이민 칼을 그 누구도 저지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저항한다면 우리가 피 묻은 총칼이 아닌
진실과 평화의 언어로 호소할 때 비로소 빼앗긴 주권과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개인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는 국가 위기 앞에 진실의 소리를 내고자 개개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구의 애국 정신과 대통령의 계몽 정신을 잇고 반국가 세력의 폐악질을 규탄합니다.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기탄에 속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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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최우진 하고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최우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제 생각과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한때는 부끄럽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을 싫어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에서 윤석열이 멍청하다, 술만 퍼마신다는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계엄 당시 인스타그램을 보셨나요? 저도 지금 너무 부끄럽지만 윤석열 조롱 릴스를 올리며 친구들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무지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지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저는 궁금증에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대통령 탄핵 남발, 검사 줄탄핵,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등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탄핵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인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을 2년간 촬영해 적발된 뉴스를 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중요한 안보를 촬영한 사실인데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북한 아니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빼돌린 기술이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 반대로 인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미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을 넘어섰다고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현실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만 간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는 오후부터 여자다 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 여자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심을 느낀 다른 여성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여성분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성이 여성 성전환을 선언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등이 탄핵되고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럼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흐려지며 사회적인 혼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지원금, 여러분, 이 전체주의 사상으로 돈을 얼마나 나누어 주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장의 달콤한 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금입니다. 민주당의 지갑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돈은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구잡이로 지급되는 지원금, 이것은 표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돈은 불어나는 눈덩이가 되어 2030 세대가 몇 배, 수십 배로 갚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잘한다. 화이팅! 최우진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카톡 검열, 민주파출소 유튜버 고발,
민주파출소에 사람들 신고하면서 갈라치게 하고 탄핵 반대 유튜버들 내란 성동죄로 고발하는 이 현실이 당신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언론의 말만 듣고 판단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언론을 믿고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MBC, JTBC는 왜 민주당, 중국, 북한의 편파적인 방송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욕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중국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챗에서는 모든 메시지를 감시하고 당국에 반하는 메시지를 검열합니다. JTBC는 위챗을 만든 기업인 텐센트에 1,000억 원 가량 투자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연 JTBC는 중국에 반하는 기사를 마음 편히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의 기사 제목만 봐도 누구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 여러분 모두 속아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광우병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했나요? 맞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 뇌에 구멍이 난다, 죽는다 등 전 국민이 속아 몇 개월간 촛불 시위를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 일을 얼마나 많은 반미, 반일 선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무너졌을지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 금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탄핵 창성 연예인들을 보고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 개념 있는 연예인이다 이러고 탄핵 반대 연예인들은 극으로 몰아가며 행사 취소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뉴스 제목만 봐도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합니다. 왜 저희의 생각을 말하는 걸 극우로 몰아갑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극우입니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모두 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무안공항 참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습니까? 맞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가니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언급합니까? 없었던 일처럼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행동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우진 화이팅! 화이팅! 개명대 화이팅!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아래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기술력과 제조업을 통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구매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반상 수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앤 민노총이 국가의 적이라는 것을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과 싸워 조합원 숫자 22만 명 제거, 문재인 정권 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박살낸 한미일 동맹 복구, 원전 협력을 통해서 한미 동맹 강화, 전 세계의 원전 수출 등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적혀있는 내란죄의 명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란죄란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따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민주당의 폐악질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란범입니까? 민주당의 폐악질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범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란범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명대 화이팅! 저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는 나와 다른 세계 이야기라고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개몽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저희 2030 세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세상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누가 달에 갈 줄 알았습니까? 확률은 0에 가깝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원히 0입니다. 제가 행동을 함으로써 0에 가깝지만 0.001이라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행동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소수가 모여 1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듯이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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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학생 김명훈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땅에는 봄이 오고 새 시작이 있는 듯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대구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이 선조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이 점철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집할 때 응원의 글도 많았지만 저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의와 안보를 외치는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저 혼자 혹은 소수가 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문을 지나 밝은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정치와 안보는 암울한 겨울 속에 있지만 이 보수의 뿌리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꽃이 필 것을 알기 전에 중요한 건 왜 우리의 뿌리가 병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것을 빼앗고자 하는 저 북한과 중국을 배후에 둔 반국가 세력이라는 병충해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론 보셨습니까? 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북한의 지령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6.25 이후로 한 번도 진정 평화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분열시키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포고한 또 다른 주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열세에 몰리자 중국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응답한 이가 누구입니까? 중국.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원조한 중국이 6.25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미 원조 전쟁입니다.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것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군보다 5배가 많은 병력을 보냈고 참전 용사들은 북한군보다 5배가 많은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중국. 우리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세력 누구겠습니까? 6.25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계략이라고 날조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중국과 북한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지키자! 지키자!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빼앗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는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웨이 잠깐 설명드리자면 중국의 삼성 같은 기업입니다. 휴대폰, 통신기기, 가전제품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산당의 간첩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LG U+는 5G 통신 장비를 중국 화웨이 것을 사용합니다. 작년 2월 중국 보안업체에서 8년간 LG U+ 통화 기록을 3TB를 빼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서 어디에 바쳤겠습니까? 바로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의 배후를 아십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다 아실 테고 로맨스 스캠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나 라인,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쓰시는 분들, 예쁜 여자가 갑자기 자기 공항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한국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답장해주면 인연이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하며 매일 연락합니다. 뭐하냐? 오늘 하루 잘 보냈냐? 보고 싶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느 순간 사귀고 싶다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얼마만 투자해라. 막 1000만원만 내면 10억을 만들어준다. 자기 아빠가 코인에서 사장인데 너한테만 알려준다 하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혹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깐 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오랜 연락으로 신뢰를 쌓은 순진한 사람들이 돈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들은 그 돈 먹고 도망가서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친중 정치인을 매수하는 뇌물 자금으로 씁니다. 한국인들의 돈을 훔쳐서 한국 정치인 매수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는 우리들의 사생활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 자료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국가정보법 17조에는 국가정보 업무 수행자가 기관, 조직, 개인의 통신수단의 정보 업무 관련 설비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에 도청 감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찍이 화웨이 장비가 미국 안보를 위협할 거라 예측해 2018년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간첩 대통령 문재앙은 동맹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웨이 5G 장비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보안 문제 없다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미국 법무부가 영업기밀 탈취, 은행 사기, 사법방해 등의 13개 혐의로 중국 화웨이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에 미군 파병과 군사정비 배치를 재검토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 동가 정보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정선거, 이제 사전투표소 통신망 장비가 뭔지 예측이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화웨이가 선관위 배후에 있어 우리 소중한 표를 훔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관위 비밀번호 다 아시죠? 네, 1, 2, 3, 4, 5입니다. 그런데 이 1, 2, 3, 4, 5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정부 민원번호가 12345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관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빼앗긴 주권이 투표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반국가 세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JTBC의 1000억원 투자 유치, 민노총의 조중동 잠식, 중국몽 문재앙의 한겨레 설립 2억원 쾌척 뿐만 아닙니다. 중국 우마우당 4천만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친중 좌파 연예인 지원, 우파 연예인 죽이기, 반일 반미 정서 조장, 우리가 보는 인터넷 뉴스 댓글들, 탄핵을 옹호하는 연예인들, 이게 모두 중국인들의 소행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진실을 왜곡하여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장에 내세우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전시 중인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도록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흑수저와 금수저 이론이 화제였습니다. 계급 갈라치기가 시작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위에 화교수저, 화교 혜택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화해의 기기를 들여 우리의 모든 기밀을 유출한 것도 모자라 중국인들의 법조계 진출 허용, 지방 선거권 부여, 화교들의 대입 특혜, 화교 출산금 지원, 화교 결혼금 지원, 화교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위, 병설 유치원 영순위, 학교 장학금 지원, 공무원 특혜, 공공임대 주택 영순위, 공공분야 특별 공급, 부동산 무제한 제출, 상속세 없음, 60만원 상당의 백신 지원, 그 외에 수십 개의 특혜를 퍼주면서 한국 내 중국계 인사들의 힘을 키웠습니다. 화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노력 없이 부를 축적하고 법조계, 의료계, 정재계에 진출해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교모한 정책 공작을 통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평생 그들을 위해 살게 만들도록 공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 아십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도 촛불 세력의 촛불행동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주도한 이 촛불 시위는 종북 좌파 세력이 정부 전복,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2002년 12월에 일으켰던 효son 미선 사건 반미 촛불 시위, 2008년 5월 광우병 반미 촛불 시위, 2014년 세월호 촛불 시위, 2016년 말 촛불 시위,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 이후 대통령이 시임식을 하기도 전인 2022년 4월 19일 창설되어 2024년 12월 21일까지 120회에 달하는 탄핵 찬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시위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으로 부정선거조차도 이겨내고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해서 국민들이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주권 대통령을 잇는다면 가장 좋아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을 잃는 순간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지 이 사건의 배후와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중국 화해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단체들의 배후에는 북한과 같은 반국가 세력이 있으며 우리 당장의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올 때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를 알려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들에게 가담했음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 복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눈앞의 진실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는 것을 넘어 보수의 뿌리 이 대구에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지키자! 지키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혁 하고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들끼리 모였을 때 되게 작은 목소리였는데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내요 큰 목소리로 만들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 병 846개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2학번 이성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현재 나라의 국정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혼란을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과 민주주의의 상징을 회수하는 집단에 대한 모든 것을 실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거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저에게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져야 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귀를 조금 기울이고 들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꿈의 저녁날이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몇 월 며칠에 선포했는지 다들 아십니까? 맞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제 저녁 16일 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놓고 부모님과 떨리는 목소리로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는 이때까지 깨어나지 못한 다른 모든 국민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지령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님 잘못된 군인 정신을 세뇌받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치가 본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진 크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그때 군인 신분을 가진 저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저는 그 뒤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찾아보았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정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석에 190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실체는 정치에 대해 막 공부를 시작하게 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편향적인 언론 매체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봐 같은 주제를 다룬 내용이라도 MBC랑 SBS, JTBC, KBS, TV조선 등 이름 있는 모든 방송사의 영상은 모두 저 스스로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야당의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기업 유출과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국회 증오법, 신이 우리에게 선사한 아름다운 성별의 본질을 훼손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감사와 검사의 특활 및 특경비, 지원활동 비용과 마약 수사 특활비 같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간첩법 처벌 확대를 반대하여 중국인이 드론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는데도 전혀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0석이나 되는 본인들의 의석을 악용하여 본인들과 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공무원들을 탄핵하고 심지어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오고 서로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견이라도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번의 무차별적인 줄탄핵, 간첩법 반대, 마약 수사 예산 삭감 등과 같은 행동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위와 같은 행동이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런 횡포는 국회의원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라의 국정을 어지럽히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다룰 주제는 더욱 충격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법 독재와 무차별적인 탄핵으로 나라의 행정부가 마비되어 가고 국가의 기밀 사항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석에 190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관도 이미 반국가 세력과 한통 속이며 매우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히 부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방송사의 보도를 찾아보면 무려 12곳의 국회의원 투표를 한 지역에서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오는 통계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특수 봉인지가 훼손되고 떼어낸 사실이 발견되고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 그들이 형상기억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찍혀있는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과 감사원의 모든 감사와 조사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점검 시간을 제한하거나 선거 기계의 아주 극히 일부만 제출하고 점검 요청 자료를 삭제하고 점검 장비 제출을 기피하고 실제로 북한에게 해킹이 당한 전적이 있는 메일 계정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다른 기관과 독립된 기관이라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미국만 해도 부정선거에 대해 적발, 수사, 기소를 거쳐 판결까지 넘어간 사례들이 107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216건이나 제기하였지만 전부 기각되었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선관위 출신들이 가득한 법원에서 기각하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하면 저희는 그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자! 수사하자. 계엄령 이후 감사원을 통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878건의 부정채용을 했다는 게 최근 들어서야 밝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회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 라는 말이 선관위 관련 담당자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채용이 차고 넘치는 집단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에 확신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채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못 박을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은 각자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개명대 화이팅! 화이팅!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십니까?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선거로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막아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독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썩어있고 민주당을 포함해 선관위 대법원까지 담합하여 국민들을 속이로 들고 있는데 이게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예로 들어보자면 전세계 반도체 수출 국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수개표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겠습니까? 대만이 바보라서? 아닙니다. 아니면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선거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령 본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확하고 치밀하게 진행돼야 올바른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해야 할 본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공학과 이성영 학생을 포함해 이 자리에 있는 8명의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계명대학교 재학생들을 대표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고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물과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부터 파생된 합리적인 의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자신들이 떳떳하고 청렴하다면 지금 당장 본인들의 조사에 대한 모든 제한과 규제를 없앤 채로 서버 제출을 포함해 국정원 감사원에게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 나오는 결과를 부정하지 않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에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의구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에 더해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는 수검표 방식을 폐지하고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면 숙개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추가적으로 역사 강사가 되는 것을 떠나 스스로 역사가 되기를 선택하신 전한길 선생님께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졸업생 학우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 졸업생이고요. 88년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명대 대학생 후배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위조투표지 실물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 제가 위조투표지를 직접 봤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서요. 그 실사례를 정말로 와닿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4.10 선거 때 대구 남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 위조투표지를 발견하고 112 신고하고 그걸 재검표하도록 했습니다.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남구 대명구동 사전투표소에 4월 5일날 사전투표할 때 참관인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아침 6시부터 8시 10분까지 관내 사전투표하며 투표한 사람이 95명인데 선관위 시스템에는 사전투표한 사람이 137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정선거의 첫 번째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였습니다. 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딱 잡고 바로 이의 제기하고 뭐 박지원 변호사 보내고 어쩌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사전투표죠. 개표할 때 위조투표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대명구동에서 사전투표 감시를 했습니다. 그 대명구동 관내 사전투표하면서 기존 투표지보다 사이즈가 더 긴 위조투표지 한 장이 나왔었어요. 네, 즉시 제가 112 신고하고 저희들이 그 관내 사전투표함에 있는 한 장이 아니라 전부 다를 재수검표 하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뭐냐? 위조 투표지 한 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장이 나왔지만 사전 투표 용지는 롤지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휘어져 있어요. 곡선이에요. 그런데 사전 투표함에 있던 그 2711장을 손으로 다 헤아렸어요. 제가 만져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선관위원장이 저한테 허락을 해. 저는 금융기관 출신입니다. 돈을 만지면 감각이 있어요. 종이를 만져서 감각인데 만지자마자 너무 두꺼웠어요. 선거 투표 용지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의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색상도 정해져 있어요. 그 두께보다 너무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걸 무게를 달아보자고 했는데 판사가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한 장이 위조가 아니라 2711장이 전부 다 휘어진 롤지가 아니고 두껍고 빳빳한 신권 투표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조가 한 장입니까? 관내 사전 투표함 전부 다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게 대구의 끄고, 자, 포항 북구에서 작년 4.10 선거 때입니다. 역시 작년 사전 투표지는 바코드 투표지였거든요. 근데 작년 포항 북구에서 4년 전에 QR코드 사전 투표지 한 장이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사진 찍어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 우리가 부정선거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수백 건을 해도 단 한 건도 선관위를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 유일하게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내줬습니다. 전국 1호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압수수색 결과 뭐가 나왔느냐? 그 위조 투표지 관련해서 선관위 CCTV를 확보하고 거기 당시 근무하던 선관위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다 받았고 지문을 감식을 했어요. QR코드 위조 투표지에 나온 지문 감식하면 범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이 누구께 나왔느냐? 선관위 직원들의 지문만 나왔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오늘 시국선언 한다고 정복의 형사님들 또 질서유지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관들 많이 와 계시죠? 서울 경기도에 있는 경찰관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경찰관님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앞으로 네, 대구 경북 경찰관님들, 정의로운 경찰관님들 앞으로도 그렇게 정말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에 나오셔서 오히려 경찰관님들도 계몽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2차 언론고 혹시 보셨습니까? 네, 역시 애국자님들 다르십니다. 거기에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고 제목이 나와 있었어요. 선관위가 선거철만 되면 서버를 3개월간 리스 임차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퍼즐이 맞춰졌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조작하고 하는 걸 저희들은 현장에서 증거를 다 잡았어요. 저는 부정선거 방지대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 다녀요. 그리고 저는 5년간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가 자유가 없어지고 홍콩처럼 저렇게 되는 거는 막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고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 적들은 반대한민국 세력 카르텔은 어마무시합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대통령 탄핵 각하되고 직무 복귀하신다고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네. 그걸 알아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되고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지만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젊은 청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무슨 이런 정보들 많이 전달하시고요. 각자 애국 활동할 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특히 이영돈 PD의 그 영상을 많이 전파를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꼭 국민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대통령님. 이 시대 자유 대한민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몸을 던져 계몽해 주신 덕에 우리 모두 깨어났습니다. 국민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몸을 던져 무도한 정권 끝장내고 국민 여러분께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후보 시절 연설이 정말 당신의 피 끓는 진심이었음을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나온 시민들을 구구라고 표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구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 유지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직장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전쟁 중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현 시점에 가장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부터 싸웠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광화문 헌법재판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구치소, 부산, 동대구 국민변호인단 집회. 그러다 보니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함께 해준 학우님들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행사가 끝난 뒤 헌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국과 구호 후 계명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시청하겠습니다.
윤석열! 마지막으로 구호 제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기탄핵 속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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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계명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윤석열 탄핵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 저 잠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혹시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 뒤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수막 앞쪽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앞줄은 학생들 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구 계명대학교입니다. 어허, 대구에도 그 이름표 없는 경찰이 있네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야. 희망의 길을 높이 세우고 끝없이 윤석열 탄핵
6시 23분. 자, 어이구, 들어가야 되나?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도 번에 타격을 발휘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밤에 이어지며 있는 건폭일의 전례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말이시킵니다. 자, 지금은 18시 24분인데요. 무사히도 잘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날 구미역 앞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열리거든요. 원래 내일을 연차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구미역 앞에서 열린다 해가지고 좀 뭐 전환기 선생님 그 뭐지 서울에서 보고 왔는데 이번에 구미 오신다 해가지고 연차 썼습니다. 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대구 그 김영대학교. 저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캠퍼스 이름 까먹었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매고.